최근에 아주 제일 많이 오십니다. 예, 삼척에 이렇게 연대 방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셨죠? 예. 삼척이 현장입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서두르셔서 연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척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그전에는 이제 핵발전소 막아내는 운동을 했고요. 지금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막아내는 운동을 하고 있는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성원기 토마스 모 교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곳은 뭔가 큰 탑이 서 있죠?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대부분 처음 오셨군요. 예. 예. 여러 그 장소가 있죠. 여러 이제 장소가 있고 지역이 있는데 삼척은 핵발전소를 정부에서 아주 끊임없이 집어넣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핵발전소를 끝까지 막아내고 있는 곳이 또한 삼척입니다. 삼척의 탈핵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탈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삼척의 탈핵의 역사가 핵발전소에 막아내는 반해 탈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982년도가 시작입니다. 1982년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때였죠. 그때 삼척에 이제 여기가 삼척시 근덕면 덕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를 덕산원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셨던 거기에서 남쪽으로다가 조금 내려간 곳에 바로 100만 평을 딱 해안가 땅을 100만 평을 묶어놓고 1982년도에 삼척 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 그래서 이제 반부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절대 다른 데다가 쓸 수 없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국가에서 핵발전소 짓기로 한 터가 되는 이제 땅으로 아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핵발전소를 지었다고 하면 그러면 못 막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 삼척만 핵발전소 예정 구역을 고시한 게 아니라 해남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곳에 핵발전소 예정 구역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두환 정권을 딱 이어지면서 핵 진흥 정책을 계속 펼쳐가는 시기였습니다. 핵발전소를 계속 많이 짓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국에 짓겠다고 했는데 1982년 그때 당시에는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전남 영광 있을 겁니다. 전남 영광, 부산 고리, 그다음에 경주 월성, 그다음에 경북 울진 이렇게 네 지역이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넘어서 삼척에도 짓겠다, 해남에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 세간이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1991년이 됐어요. 이제 정권은 바뀌어서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다 갔을 때입니다. 그때 국무총리가 발표를 합니다.
삼척에다가 핵발전소를 짓겠다. 공사를 시작하겠다. 보통 이렇게 이제 미리 고시를 예정부를 고시해 놓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짓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삼척 지역이 이 근동면 이 지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지역에다가 핵발전소를 짓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이게 무서운 일인지 안 무서운 일인지 보통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뭐 들어오나 보다. 처음에요, 고리 핵발전소 쓸 때 진짜 춤을 추면서 다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나라 발전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좋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기에 4지역이 다 들어온 거고 다시 5개, 6개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돼 나가려고 시도는 이제 한 1990년. 그런데 삼척 지역에 이 근동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른 환경단체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여기 핵발전소 지면 이 동네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와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설명해가지고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걸 아신 게 아니라 바로 울진 핵발전소하고 삼척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진 핵발전소가 울진군에서도 가장 북쪽에, 그러니까 삼척으로 따지면 가장 남쪽 경계에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진구이지만 삼척시하고 그냥 거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뭐 볼일 보러 가면 그 울진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뭐 친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같은 한 지역이니까 수시로 가서 그 동네가 어떻게 변모해 간 거를 눈으로 본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골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판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 들어오고, 왜냐면 노동자가 있어야 이제 건설을 하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완전히 울진군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발전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으면 다 들뜨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야, 울진 좋아지나 보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공사하러 왔던 그 노동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집을 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묵었던 숙소가 다 빈집이 되고, 동네에 빈집이 있게 되면 벌써 동네가 황폐화되고 뭔가 폐허적인 분위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핵발전소 지역이 돼서 울진 원전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든 해산물이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진 송이가 울진에서 나오죠. 울진 송이로다가 못 팔아먹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뭐 울진 쌀이고 거기서 나오는 볶음. 그러니까 그 삼척에서 보니까 야, 저 동네 뭔가 망가져 가는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핵 방사능 물질이 나와가지고 또는 바다로 나와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을 그 농작물을 통해서 그 호흡을 통해서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를 다 쉬쉬하고 지들끼리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해초류, 거기서 나오는 야채, 과일 이런 걸 이제 10년, 20년 먹다 보니까 그렇죠. 방사능의 피폭이 특히 내부 피폭을 받게 되면 몸은 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폭에 의해 가지고 방사능 암 환자가 집을 하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암 환자, 집집이야. 이 동네가 망가지고 자기들은 쉬쉬해요. 그래도 이 같은 동네니까 다 아는 거야. 큰일 나. 적골라면 큰일 나.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역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으로 이사를
이사를 안 오면 이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집 한 채잖아요. 뭐 지역은 시골에서 이제 땅이 좀 되죠. 그런데 집을 누가 살러 들어와야, 그 고장으로 살러 사람이 들어와야 집이 매매가 되는 거고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사람이 들어오질 않으면 매매가는 당연히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문제고죠. 그 다음에 땅도 누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땅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피해 지역 피해 때문에 정말 나가고 싶은데 팔질 않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위험하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정말 따지고 보면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휘발전소 주변 지역은 그렇게 만들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대로예요. 이 시설을 지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척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근동면에 지금 와도 참 역사적인 거가요. 감사. 이 농민회가 잘 조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농민회 이제 그 임원들이 아주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농민회 그 가문 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이걸 보고서는 야, 이거는 정말 우리 보장이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내 모양이 완전히 망가지느냐 망가지지 않느냐. 정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우리가 후손들한테 정말 살 수 있는 땅으로 물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음의 땅을 물려주게 되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완전히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알고 나도 뭐 나라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초원에서 뭐 그걸 어떻게 맡겠어, 이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으면 이 탑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척은 여러분들이 아까 식사했던 그 자리, 그 식당에서 햇발전소 돔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횟집이면 있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그야말로 햇발전소 꿀침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정을 우리가 막겠다. 이거는 엄청난 결단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서울의 환경운동연합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햇발전소를 막아야 되겠는데, 일단 햇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하고 햇발전소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활동가를 갖다가 모셔가지고 잠을 재워가면서 식사를 대접해가면서 이제 배워요. 햇발전소의 원리, 햇발전소의 위험성, 햇발전소 지역이 받는 방사능 피해, 뭐 이러한 걸 갖다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거 진짜 막아야 될 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근동면 농민회를 갖다가, 농민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햇발전소 근동면 그때는 원전이랬대. 근동면 원전 백지화 투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발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투쟁을 해나갑니다. 처음에 투쟁하는 거는 어떻게 했겠어요?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서라는 걸 보통 우리 지역은 햇발전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햇발전소 이제 백지화 시켜주세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거 들어온다고 뭐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뭐 하나 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반대성명을 전 면민들이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국회도 보내고 청와대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고 38개 리인데 그동에 좀 있죠. 38개 리장들이 우리는 이러한 햇발전소를 우리 지역에서 짓고자 하는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다른 이 단체들이 다
이렇게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싸움으로 나가는데 그 과정을 뭐 미리 다 설명을 드리면 벌써 길어지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993년이 됐어요. 1993년에 총 이제 걸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원전 백지화 총 걸기대회를 근덕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 인구가 8,000명이었는데 그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7,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동 불편한 분들, 애기들 빼놓고 다 나왔어요. 그때는요, 노란 깃발을 나는 흑발전소를 반대하는 시기다. 세대마다 노란 깃발을 다 꼽았어요. 노란 깃발을 꼽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거 아니면 죽음이다.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총궐기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을 이어가는데 투쟁 뭐 안 한 게 뭐가 있겠어. 그때는 7번 국도가 하나가 지금 4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지만 그때 하나밖에 2차선 포장도 변동이 안 되는 그 시기인데 그걸로다가 이제 모든 버스도 오가고 이제 남북이 이제 부산에서부터 속초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이 길을 갖다가 폐타이어를 태워가면서 그냥 점거를 해버리면 남북이 올 수도 있고 버스도 오고 다 그렇게 투쟁을 해 나가서 이 지역 주민들이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싸우다 보면 뭔가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지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1998년이에요. 1998년이 됐는데 1998년 여름에 야 이대로는 우리가 상업을 포기하고 싸우는 것도 한 해 두 해지 벌써 그게 7년째잖아. 7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야겠다. 이제 뭐 죽든 살든 아직 결판을 내자. 그래가지고 버스 수십대에다가 뭘 싣고 가냐면 LPG 가스탕을 싣고 그리고 어딜 가느냐면 모든 결정은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다가 버스를 대놓고 LPG 가스통을 풀어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또 바닷가잖아요. 바닷가가 또 한다고 하면 진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사람이 뭐 상하고 뭐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정부가 사회적 혼란이구나.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와가지고 지역 주민들 하고 이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은 요구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바로 백지화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백지화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말을 듣고 정부의 말을 믿고 내려왔는데 그때 정부가 1998년입니다. 어느 정부예요? 예, 김대중 국민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해서 김영삼으로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읽는 분이잖아.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3천만 백지화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판에 올라가가지고 투쟁했을 때 3천만 간 것도 아니고 해남에서도 가고 다른 전국에서 자기 백지화 지역이 다 연대해서 같이 합니다. 시작은 누가 먼저 했느냐? 삼척이 먼저 시작해서 끝까지 끌고 가고 삼척이. 그 탈핵의 역사를 쓴 거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같이 연대 모여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대정부 이제 압박을 합니다. 끝내라.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현재 있는 4개 지역으로다가 핵발전소 지역을 묶어놓고 갈 거냐, 이 결정을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결정을 합니다. 백지화한다. 더 이상 4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안 한다. 그러니까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접은 겁니다. 그러한 정부의 결정하에 그해 1998년 12월 30일자로 다시 관보에 이렇게 게재가 됩니다. 삼척 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를 해제함을 고시함. 이렇게 관보에 게재되면서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의 승리의 역사가 첫 번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핵 진흥 정책을 막아낸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탈핵의 새 장을 연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가 흘렀어요. 이제 1999년이 됐어요. 가만히 이분들이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백지화를 시켜놓고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또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승리를 했고 여기는 백지화된 곳이다 하고 한 거 갖다가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 거대한 탑을 세우고 99년에 그리고 탑만 세워가지고는 이 탑이 왜 세워졌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연유를 적은 저 기념비를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에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어떠한 염원을 담아서 이 비를 세웠는지를 새겨서 놨습니다. 이 비를 처음 오신 분이 처음 오셨죠? 원전 백지화 기념비 논덕 명비는 별사의 지정으로 덕산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대항의 열정과 살신의 각오로 정정해역과 수려한 정산을 지켰다. 이 승리의 기쁨을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밀려주신 조상에 바친다. 우리의 백지화 반핵 의지를 이 땅을 지켜갈 후손에게 계승한다. 이로써 우리는 8.29 공원을 조성하여 기념탑과 기념비를 세우고 황토 사랑의 큰 터로 삼고자 하나니 삼척과 근덕일의 번영과 영광이 이 비와 함께 영원하리라. 서기 1999년 11월 28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삼척에서 핵발전소를 백지화시킨 승리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척에서 더 이상 정부로부터 핵시설을 갖다가 들여놓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정부는 아주 집요합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2005년이 됐어요. 2005년이 되니까 이제 핵폐기장을 또 전국에다가 중저진이 핵폐기장을 설치한다. 그렇게 해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막아낸 삼척에 핵폐기장을 들여온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신청하겠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시장을 갖다가 막 움직여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 3천억을 준다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난 걸로다가 시장을 갖다가 이제 몰아세워가지고 시장이 이제 핵폐기장 유치 동의서를 어디다 보내느냐 하게 되면 시의회에다 보내요.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시의회 보내고 시의회에서 그걸 갖다가 동의안을 찬성을 해서 통과시키면 주민투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가장 높은 데다가 핵폐기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예, 이제 동의안 국회에 내보냈어요. 시의회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흙수 들어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 분들이 꽉 살고 있잖아요. 1000여 명이 시위에 몰려가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겠다 해가지고 확성기를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안전 귀가를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다행히 해결됐어요. 여기서 주민투표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삼척에서 두 번째 핵사원의 승리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해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5년도에는 노태우 노무현 정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지나가지고 또 누가 들어와요? 예. 온갖 나쁜 거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후두리째 정말 그 혼란에 빠뜨린 그야말로 폐해가 전부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등장해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사대강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다 했습니다. 바로 핵발전소를 4개 지역으로다가 묶어놨었잖아요. 그거를 4개 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짓겠다. 많이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척 보고 또 영덕 보고 얘네들 또 신청해라. 이렇게 무격다짐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장들이 그걸 신청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삼척시장이 정말 제대로 된 시장 같으면 좋은 소리야. 우리 정말 우리가 피로다 막아내는 핵발전소를 우리 보고 신청하라고 말 같은 소리라고 막 신청 안 하면 끝이에요. 뭐 분위기 바꿔나가나 나 시장 그만은 안 하고만 이렇게 나갔으면 세 번째 핵성 안 해도 됐죠. 그런데 상황은 그 거꾸로 했다 이거예요. 시장이 앞장서서 유치를 하는 이러한 시장이 하필이면 그때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도 토고를 어지간히 좋아해가지고 토목권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검찰에서 무려 뇌물수수죄로다가 수십억 먹다가 걸려가지고 10년이요. 얼마나 큰 징계인지 10년 구형을 실제로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너네들 너 핵발전소 유치 신청 할래 안 할래? 너 신청해. 그러니까 신청을 했죠. 그러면 그 10년 구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방법원 1심, 2심, 대법원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납니다. 이게 바로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그러한 시장에 의해서 글쎄 삼척에 또다시 핵발전소가 이제 유치 신청되는 어마어마한 참극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걸 갖다가 내가 가만히 안 막고 있으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보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목숨 걸고 막고 나 후손들한테 청정한 삼척을 보내주기 위해서 옆에 싸웠는데 야 또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싸운 게 무슨 의미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뭉쳤어요. 다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자. 두 번 막았는데 세 번 못 막겠냐. 또 막자. 그래서 막으려고 나섰는데 시장이 무서워. 시장이 무소불위의 공화국을 어디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공화국에서 삼촌. 무시무시한 21세기에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공무원들 1000여 명을 자기 수족 그룹 정부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좌천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뭐 말도 안 되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양아들이라고 들어보세요. 양아들 몇 명이나 되냐? 무려 8명을 줬어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런데 걔네들이 하나같이 뭘 쓰는 애들이 주먹을 쓰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장 말 안 듣다가는 밤에 가다 걔네들한테 맞을까봐 뭐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시장이 유치시키는 걸 우리는 백지화시키겠다, 반대하겠다, 나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섰는데 대표 맡고 있더니 감히 대표를 맡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그 대표 맡았다가 어디 맞을까봐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 위험할 때 어딜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가요. 그렇죠. 삼척시 도계읍에 도계 천주교회가 있었어요. 도계 성당에 박홍표 주임 신부님을 찾아가요. 신부님, 우리가 또 다시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흑발전소 이거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대표를 우리는 맡을 수가 없어요. 저 시장 무서워가지고 맡을 수 없어요. 신부님, 대표를 맡아주십시오. 신부님은 안 무서워요? 근데 신부님은 결단을 내리고, 그래, 사제로서 십자가를 지고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그리고 2010년 12월 1일, 12월 16일자로 이제 유치신청서를 내는데, 뭐 그전부터 계속 이제 움직였던 거니까 유치신청하다가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2010년 12월 1일 바로 이 자리에다가 제대를 차리고 출범 미사, 삼척 흑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출범 미사를 이 자리에서 봉헌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투쟁에 돌입합니다.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을 씁니다. 9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2019년 6월 5일자에 다시 관보에 이렇게 게재됩니다. 삼척 흑발전소 예정구역 고시를 고시 해제함을 고시함. 그렇게 관보에 실리면서 세 번째 흑발전소 백지화의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척은 탈핵의 성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 삼척 흑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만의, 또 삼척 시민들만의 투쟁으로 국가의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우리 국수가 하치안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핵 정책을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탈핵 대통령을 선출해가지고 탈핵 국가 선언을 하고, 탈핵 국가로 선언을 하고,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정부 정책이 전환이 되면서 삼척 흑발전소도 백지화됐던 거고, 영덕 흑발전소도 백지화됐던 거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4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는 흑발전소가 확산되는 것을 막은 것. 그러한 역사가 쓰여진 것이 이곳 삼척입니다. 많은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삼척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고입니다. 요즘 뭐 남녀고 많이 하지만 삼척여자고등학교의 그 총동문회가 2010년에 이 삼척 흑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됐을 때는 참여 안 했어요. 참여했는데 그 다음엔 2010년 3월 10일 후쿠시마 학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한 거예요. 아, 흑발전소는 터질 수 있고, 터지면 우리 애들 다 지키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흑발전소가 우리 고장에 들어오는 안 된다. 왜? 애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가 핵 반투에 투입된다. 그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한 그 삼척여자고등학교 동문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합류를 합니다. 여고가 들어온다는 거는 남자 고등학교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엄마들이 다 들어오면 누가 따라 들어와요? 그 뒤에 보면 아버지들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삼척
그 시민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 전에는 근동 면민들이 똘똘 뭉쳐서 막았는데 이번에는 삼척 시민 전체가 근동면 백지화 투쟁에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삼척 반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진짜 모든 걸 다 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 탄핵의 역사를 쓰는데 한 역할을 해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백지화되고 해서 다시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저 기념비 보시는 것처럼 기념비가 새 거죠. 백지화 기념 핵발전소 예정 구역이 처음에 여기 덕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삼척시 근덕면 대진이라고 하는 데가 예정 구역으로 고시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를 대진 온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백지화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어느 분이 읽어 보시겠어요? 대진 원전 건설 백지화 기념비. 덕산 원전 막아내자. 대진 원전 건설이 시작되고 근덕면민 삼척 시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모였다. 산자 수려한 삶의 터전, 빛나는 역사의 땅 근덕.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삼보일배 원전 반대. 총칼만큼 무서운 저들의 힘. 회유, 협박, 중상모략으로 우리의 마음 곳곳이 상처이지만 마침내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순수한 애양심으로 아름다운 이 땅을 지켰다.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라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고자 삼척 시민의 자긍심을 담아 이 비를 세운다. 서기 2019년 8월 29일. 네, 8월 29일 829 공원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덕면들이 총 돌기했던 날이 1993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핵발전소 핵시설, 핵발전소가 결국은 어떠한 시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핵발전소는 죽음의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핵 방사능 물질이 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처럼 핵사고가 나면 대한민국 전체가 핵으로 다 오염돼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반경 뭐 200km, 250km 하잖아요. 들어가요. 근데 평상시에도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은 핵사고 지역에 거기가 그냥 방사능 물질이 계속 나와가지고 피폭되고 있으니까 핵사고 지역에서 국민들을 살게 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거다고 하는 걸 옛날에는 모른 척하고 우기면서 그냥 눈 감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다 알잖아요. 그게 핵사고 지역이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국민들을 뭐 어디로다가 이주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살면서 그냥 살아라 그냥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폭력의 현장이 어디 있어요? 국가가 국민을 폭력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 상황이냐 이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없애고 그러한 시설을 계속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생명을 지키는 거고 생태 환경을 지키는 거고 생태 환경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건 어느 분이 일이에요? 하느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일을 하는 사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그 하느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간절한 마음에 애를 쓰면 기도하고 애를 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깃발 들고 그야말로 삼척 햇발전소 백지화시키라고 하는 거가 정말 그냥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막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쟤네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삼척에서 햇발전소 백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세 번째 핵싸움은요, 천주교가 중심이 됐습니다. 상인 대표가 박홍표 신부님이셨고, 공동대표가 두 사람인데, 한 분은 삼척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출신 김옥선 대표님이고, 또 한 사람은 접니다. 성원기, 토마스 모, 성내동 성당 신자. 다, 집행부가 다 신자예요. 같이 활동하는 분들은 외인이 들어왔다가 다 영세받고 신자가 됐어요. 천주교가 중심이 되는데 천주교는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어떻게 반대 운동을 하느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시작할 때 뭘 하든지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해주셔서 삼척햇발전소로 백지화시켜주시고 우리가 백지화되고 났을 때 어디를 달려갔겠어요? 바로 성당을 달려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주님 저희에게 햇발전소 수 없는 이 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품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일이 이제 햇발전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이제 어디로 이어져요? 햇발전소로 이어지는데 참 긴 얘기죠. 예. 서사가 긴. 여기서 지금 굴뚝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구름 있게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네, 구름 낀 저쪽 안에 석탄햇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그 석탄햇발전소에 대한 얘기는 항만 건설을 하고 있는 맹방 해변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했잖아요. 근데 주민투표를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주민투표를 해라. 주민투표 하라니까 그랬지 안 했어? 안 하잖아요. 1빼고 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슨 칼이 있느냐면요. 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시장 총무를 갖다가 자기 수처럼 부리고 깡패가 8명이 귀를 대고 써고 뭐 이 시장을 갖다가 끌어내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야 너 내려와 가지고 몇 명 모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법적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에 들어가는 요구하게 되면 유권자의 15% 숫자가 작은 게 아니에요. 유권자의 1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야 돼요. 찬성 서명. 그 찬성 서명을 안쪽에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깡패들이 무서워가지고 투표장에 나오는 숫자가 조금 모자랐어요. 33%가 넘어있는데 25.9%에 머물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지방선거가 열렸어요. 2014년 육사지방선거. 육사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반핵 시장 후보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유치 신청한 현직시장이 나오고 이 현직시장이 이제 혼자 나왔어요. 1대1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소속이었는데 무소속인지 불안했는지 그때 뭐 새누리당이지만 한달 전에 어쨌든 그때 여당의 그 후보로다가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후보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다 정리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가 내세운 반핵 시장 후보와 그 현직 유치 신청한 현직 시장이 1대1로 붙었는데 처음에 현직 시장이 프레임이 어마어마했고 그때 이성이도 3선으로 가는 건데 그냥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 달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직 시장이 70%, 반핵 후보는 30%. 그럼 해보나 마나 이건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삼척 반기가 2013년도에 뭔 일을 했느냐 하면 탄핵 희망도 보고 순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순례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 바퀴 돌았어요. 얼마냐? 86일 1400km를 걸은 깃발을 들고 삼척 시내를 3개월을 누볐습니다. 목자보하고 깃발 꽂고 전달이 나누면서 우리 살자, 살 길을 찾자. 조직이 떨어뜨린다. 반핵 시장을 뽑아달라. 3개월을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쟤들 뭐하는 애들이야? 그랬다니까요. 아니 뭐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주말을 반납을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3시간 동안에 그 좁은 삼척 시내가 뱅글뱅글 돌았어요. 토요일 돌고 월요일 돌고 토요일 돌고 일요일 돌고 아동산대 다 안 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은 피켓 시위하고 설욕축을 했어요. 그런데 2달 지나니까 사람들의 너네들의 간절한 정성을 우리가 내가 부끄럽다. 대체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가서 찍으면 되니 이게 1번과 4번 무소속의 사주 1번 4번을 나중에 3개월이 지나고 4번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가면 경무장을 가면 할아버지하고 4번 더 이상 알아두죠. 4번 또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68% 투표율이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어요. 68% 투표율에 안핵 후보가 62.4%의 압도적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이 삼척에서 일어난 선거 통합입니다. 10대3이 다시 거꾸로 10대3으로 이것이 삼척에서 일어난 역사의 그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시 그때 상당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하라는 게 우리가 요구사이고 반핵 후보가 주민투표를 시장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주민투표합니다. 그래서 10월 9일 한글날 주민투표를 했는데 똑같이 68% 투표율에 반대 85%, 찬성 15%. 그렇게 해서 끝낸 거예요. 그때가 박근혜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깜짝 놀라고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네. 여기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흑발전소 더 이상 우리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 3조금 빼. 3조금 빼.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도시의 시장을 반핵 시장을 뽑으면 한 도시가 반핵 도시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세상에 보인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그 깃발을 들고 2013년도 시작한 그 깃발을 들고 전국을 다시 돌기 시작해요. 제가 대학에 있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어떤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걷고 싶을 때. 한 달을 집을 나와가지고 걷습니다. 혼자 물론 걷는 건 아니죠. 제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각 지역에서 또 오시는 것좀 다 나와서 같이 부산 고리에서 시작하면 서울 광화문까지 한 달 걸립니다. 한 달을 매일 잠자리를 바꿔가면서 자면서 올라갑니다. 전남 영광을 가가지고 다시 광주로 해가지고 서울까지 그거를 여름방학 한 번, 겨울방학 한 번. 몇 년까지 하느냐? 2013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이제 반핵 시장 뽑고 2015년, 2016년, 2017년 2월이 됐어요. 이제 그때 바로 촛불혁명의 말기를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주 금남로에 딱 갔더니 우리 갔다가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전단에 세웁니다.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반핵 시장을 뽑았더니 대한민국의 한 도시가 반핵 도시가 되더라. 그러니까 탈핵 대통령을 뽑으면 탈핵 국가가 된다. 이건 국가의 정책의 문제지 대통령의 문제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대통령을 뽑자. 그래서 모든 대선 후보는 탄핵을 공약하라고 하는 거가 2014년부터 15년, 16년, 17년까지 계속 일관되게 운동을 6권 정도. 그렇게 해서 2017년 2월 달에 금남로 광장에 딱 갔더니 세워요. 그때 그 얘기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핵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에게 탄핵을 고약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실천력 있는 후보를 탄핵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그 순례의 발걸음이 군산을 거쳐서 다시 서울 광화문까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화문 촛불 연단 메인 연단에 세웁니다. 말을 하라고. 거기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든 대선 후보에게 탄핵의 고약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실천적인 후보를 뽑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운동이 더해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날 고리 1호기 영구전지 선포식에서 역사적인 선언을 대한민국의 탄핵 국가를 선언한다. 이렇게 하고 2년 있다가 백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눈 한번 까봤다 떴더니 이상한 놈을 대통령으로 또 뽑아놔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또 눈 한번 깜빡하고 나면 대통령은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바꿔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꿉니다. 우리가 바꿔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위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상식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꼭 해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다음 대선 유권자 운동에 그 무엇을 유권자 운동으로 택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은 꼭 탄핵 대통령 또 탈석판 기후위기 대응하는 대통령 봐야 되겠다. 정치의 그래서 이 길은 주민과 협력하는 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